이 이야기는 명절이라서 더 아팠던 하루의 이야기입니다.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웃으며 모인 자리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 아무렇지 않게 흉처럼 오르내리는 순간 말입니다. 그날은 명절 전날이었습니다. 아침부터 부엌은 쉴 틈이 없었죠. 전 부치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고 국 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. 큰아들네가 먼저 도착했고 뒤이어 딸네 가족도 들어왔습니다. 사위는 쌀포대를 들고 들어왔고 며느리는 과일 상자를 내려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. 손주들 웃음소리에 집이 금세 꽉 찼습니다.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. 늘 하던 명절이었고 늘 반복되던 하루였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점심때가 되어 식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접시가 하나둘 채워지고 국을 퍼담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. 아이들 얘기, 사는 얘기, 예전 얘기. 그러다 누군가 툭 하고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.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집도 좀 달랐을까? 그 말에 식탁 위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. 하지만 그 침묵은 금방 깨졌습니다. 솔직히 너무 일찍 가셨잖아. 그래서 우리가 다 고생한 거고 엄마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. 아이들 말이었습니다. 웃음 섞인 말도 있었고 농담처럼 던진 말도 있었습니다. 며느리도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땐 다 힘든 시절이었죠. 아버님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. 그 말들이 위로인지 정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 그 이름이 이렇게 가볍게 오르내리는 동안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아이들 말이 전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모든 건 제 몫이었습니다. 아이들 손을 잡고 병원비 걱정하던 날들, 학비 때문에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던 시간들,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말들은 이상하게 제 가슴을 조금씩 눌러왔습니다. 국을 뜨다 국자가 접시에 살짝 부딪혔습니다. 짤깍.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. 당신은 여기 없고 당신 얘기만 이렇게 남아있네.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.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. 설명도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. 그 자리에 남은 사람만 계속 삼켜야 하죠. 아이들은 각자의 기억으로 아버지를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기억들 사이에서 혼자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. 엄마는 어때? 누군가 묻지 않았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이상하게도 그게 가장 편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.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. 하지만 그날의 그 식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. 아이들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제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침묵이
흔들리게 될 줄은요. 그리고 그 침묵 뒤에 숨겨둔 이야기 하나가 결국 밖으로 나오게 될 줄도요. 사실 아이들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. 조금씩이었습니다. 아주 조금씩.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더군요.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. 저는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. 아이들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. 글씨를 막 배울 나이였고 혼자 잠드는 것도 버거워하던 때였습니다. 병원 복도는 늘 소독약 냄새가 났고 의사 말은 어려웠습니다. 조심해야 합니다.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그 말들을 저 혼자서만 들고 나왔습니다.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맙시다.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.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해둔 사람처럼요. 괜히 알면 아이들만 불안해할 겁니다.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.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. 사실은 저도 그 편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.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울까봐서도 아니고 미워할까봐서도 아니었습니다. 그저 그 눈을 마주하고 설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아버지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, 왜 자주 누워있는지, 왜 밤에 기침을 참는지, 그 모든 걸 우리 둘만의 일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. 그 뒤로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. 아픈 몸으로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묻지 않았고 그 사람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. 새벽에 들어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드는 모습, 그땐 그저 피곤한 줄만 알았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한 번만이라도 붙잡았어야 했는데요. 그만해요. 아이들보다 당신이 먼저예요. 그 말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.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. 아이들은 조금씩 자랐고 그 사람은 조금씩 말라갔습니다. 그러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더더욱 꺼내지 않았습니다. 슬픔을 나누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. 엄마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혼자 울고 혼자 참고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얼굴을 해야 한다고요. 아이들이 가끔 물었습니다.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?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. 성실했어. 말수는 적었지.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게 가장 안전한 답처럼 느껴졌으니까요. 그렇게 말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. 아이들도 더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명절상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말해도
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말을 꺼내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침묵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.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. 내가 지켜온 침묵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계속 묻게 됐습니다.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. 그 침묵 뒤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시간이 숨어 있었다는 걸요. 그리고 그 시간이 곧 제 선택을 완전히 흔들어 놓게 될 줄은요. 그날 명절 저녁은 유난히 길었습니다. 낮에 쌓인 피로가 밤이 되자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네요.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에서는 아직도 웃음이 남아 있었습니다. 웃음이라기보다 술 기운 섞인 말들이었죠. 저는 방문을 닫지 않았습니다. 닫으면 더 크게 들릴까 봐요. 열어두면 못 들은 척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아이들, 아니, 이제는 다 큰 어른들이죠. 사위와 며느리도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. 그 사이에서 남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요. 마치 오래된 농담처럼요. 아버지는 참 성격이 그랬잖아. 그러게. 책임감은 좀 없었지.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손에 쥔 수건이 멈췄습니다. 물기도 온기도 그대로였네요. 남편은 아이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. 갑작스러웠습니다. 병원 복도에서 이름을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이들 기억 속 남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.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들었습니다. 하나하나 다 들렸습니다. 엄마 고생시킨 건 사실이잖아. 맞아.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지. 그 말들이 꼭 칼처럼 느껴졌습니다. 아이들이 저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요.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.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 술도 마셨고 말수도 적었고 표현도 서툴렀죠. 하지만 아이들 손은 꼭 잡던 사람이었습니다.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요. 그 기억은 제 몫이었습니다. 아이들 몫이 아니었죠.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.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. 그래도 어머님은 대단하세요. 그런 남편 두고도 아이들 다 키우시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야 할지 아니면 고개를 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. 대단하다는 말 속에 이미 남편은 평가가 끝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.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TV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. 거실의 말들만 또렷하게 들렸죠.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아이들에게 남편은 이미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고요. 살아있을 때는 말하지 못했던 것들. 이제는 안전하니까 꺼내는 말들. 그게 바로 죽은 사람의 자리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.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. 머리는 단정했고 옷도 깔끔했네요. 하지만 눈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. 이 얼굴로 다시 거실로 나가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. 그때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. 그래도 아버지는 엄마한테는 잘했지.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누군가 대신 말해주길 바랐던 말. 하지만 그 말마저도 이어지는 웃음에 묻혀버렸습니다. 뭐 엄마한테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뒤의 말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. 저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. 손잡이를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. 이 문을 열면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?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밤은 또 그냥 지나가겠죠. 하지만 지나가 버리면 남편은 또 한 번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.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. 아주 조심스럽게요. 엄마 안 주무세요? 그 목소리에 저는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
아이들의 얼굴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. 이제는 더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.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.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이 가족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. 다음 이야기는 그 첫 마디에서 시작됩니다.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 이 집 거실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. 아이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. 사위와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. TV 소리는 누군가 급히 줄였네요. 그 짧은 정적이 이날 명절 중 가장 길었습니다.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.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서 있었습니다. 그게 더 무서웠을지도 모르겠네요. 아까 이야기 다 들렸습니다.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차분했네요. 그게 아이들을 더 긴장시켰습니다. 큰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. 엄마, 그런 뜻은 아니고요.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. 늘 그렇듯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니었다는 말. 하지만 상처는 이미 거기 있었죠. 저는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. 손은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. 눈은 한 사람씩 천천히 봤습니다.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할 줄은 몰랐네요.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사위는 헛기침을 했고요.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. 저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. 어릴 때도 아이들은 늘 아버지 눈치를 봤거든요. 지금은 그 눈치가 제 쪽으로 옮겨왔을 뿐이죠. 아버지가 완벽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. 저도 힘들었던 날 많았습니다. 이 말까지는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네요. 그래도 아버지는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그 순간 작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엄마,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.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사실. 참 편리한 말이죠.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요. 사실일 수 있죠. 하지만 사실에도 순서가 있습니다.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. 아버지는 먼저 떠났습니다. 반박도 해명도 못합니다.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땐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. 그제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.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. 너희 아버지, 집에서는 말이 적었습니다. 밖에서는 더 말이 없었죠. 그 말에 아이들이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. 그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을 테니까요.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샀습니다. 책임감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말하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은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. 아이들 학용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었습니다. 큰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. 그 기억이 없을 겁니다. 그땐 너무 어렸으니까요. 아버지는 표현을 못했지 마음이 없던 사람은 아닙니다. 이 말이 나오자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.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.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네요. 너희가 나를 위한다고 아버지를 낮추지 않아도 됩니다. 그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. 놀람과 미안함이 섞인 얼굴.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죄송해요. 저희가 경솔했어요. 그 사과가 싫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충분하지도 않았습니다.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. 사과받으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. 그냥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. 그 말이 거실에 남았습니다.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때 큰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. 엄마, 아버지한테 화가 났던 것도 사실이야.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. 아이들 마음속에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요.
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. 명절입니다. 싸우자고 모인 날은 아니잖아요.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.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거칠어졌네요. 잘한 건지 괜히 말한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. 이 집 안에 드러내지 않은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.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밖으로 나올 겁니다. 다음 날 아침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눈을 감으면 거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남편 얼굴이 겹쳤습니다. 이상하죠? 그 사람은 오래전에 떠났는데 명절 밤마다 더 또렷해집니다. 새벽 5시쯤이었을 겁니다. 부엌불이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네요. 저는 이불을 걷고 나왔습니다. 부엌에는 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. 앞치마를 메고 국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더군요. 그 뒷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. 엄마 깨웠어요? 그 아이 목소리는 어릴 때처럼 낮았습니다. 아니요. 원래 이 시간에 깨요. 거짓말이었죠.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나란히 서서 국을 저었습니다. 말은 없었습니다. 국에서 김만 올라왔습니다. 엄마.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어제 아버지 이야기.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. 이 말이 나올 줄 알고 있었네요. 엄마한테 미안했어요.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. 완전히는 아니고 아주 조금요. 미안한 마음은 말로만 두면 금방 사라집니다.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 묘에 다녀오려고요. 그 말에 저는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. 눈을 피하지 않더군요. 혼자요? 아니요. 동생이랑 같이. 그제야 속에 있던 숨이 나왔습니다. 해가 완전히 뜨자 집안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. 어제와 같은 명절인데 공기는 달랐습니다. 아이들은 말수가 줄었고 사위와 며느리는 더 공손해졌습니다. 저는 그 변화를 모르는 척했습니다. 가족이라는 건 서로 모르는 척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. 점심 무렵 아이들이 집을 나섰습니다. 아버지 묘에 다녀온다고 했죠. 문이 닫히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. 저는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. 맨 아래 칸,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습니다. 젊은 얼굴,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표정. 여보,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습니다. 아이들 조금 늦게 철들었네요.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. 늘 그렇듯이요.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. 표정이 다르더군요. 말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. 저녁상 앞에서 우리는 다시 둘러앉았습니다. 이번에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작은 아이가 말했습니다. 엄마, 아버지 묘 앞에서 동생이 울었어요. 그 말에 큰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어릴 때 아버지한테 서운했던 것만 생각했어요. 왜 일만 하고 왜 말이 없었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이건 아이들이 스스로 꺼내야 할 말이니까요. 근데 묘 앞에 서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그냥 보고 싶다는 말밖에. 그제야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. 그래도 고개를 들지는 않았습니다. 아버지는 그 말 하나면 됩니다.
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충분했습니다. 명절이 끝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사위와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였고요. 문이 닫히고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.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. TV는 켜지 않았습니다.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. 저는 알게 됐습니다. 부부는 함께 살았던 시간이 아니라 함께 남긴 사람들로 기억된다는 걸요. 남편은 아이들 마음속에서 조금 늦게 다시 살아났습니다. 그걸로 됐습니다. 내 인생의 명절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. 완벽하지 않았고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켰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명절에도 이 집에 사람들이 모이겠죠.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그때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기를. 그렇게 저는 오늘을 접습니다.